제가 이제 김용남 후보가 공천이 된 이후에 그 털레반들이 멘붕이 올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이 털레반들은 제가 질병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니 아니 털레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김민석 이현주가 이현주 의원이 김용남을 평택에 공천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뭐 김민석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평택에 김용남을 공천을 해서 정청래를 죽이려고 한다. 야, 이거 진짜 큰 병입니다. 큰 병이에요. 김어준은 바이러스예요. 이건 진짜 털보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인간의 지능이 유인원화되는 거야. 이게 한번 감염이 돼 버리면.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예? 아니 이현주가 김용남을 공천해 달라. 그러면 정청래가 내가 공천해 줄게. 이현주 최고위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의 의견대로 제가 김용남 의원을 평택에 공천해 주겠습니다. 아니 이럴 사람이에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리고 아니 지네들이 얘기한 대로 김민석 총리가 다음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와 경쟁할 가능성이 이제 높잖아요. 그럼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큰 정적이 김민석이야. 김민석이라는 장벽만 넘으면은 정청래는 대권의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가장 견제하는 사람은 지금 김민석 총리라고 봐야 돼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한테 야 조국을 내가 보내기 위해서 김용남을 좀 공천해 달라 그러면은 정청래가 그거 공천을 해줄 사람입니까? 예? 김김님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소설이 그 어떤 그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니 소설도 어느 정도 뭐 그럴듯하게 써야지. 그래서 뭐 김민석이 김용남을 공천을 했다. 이현주가 정청래를 김용남을 공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끝까지 김어준을 실드를 치고 있더라고. 이 털레반들이 김어준이 아니죠. 정청래를 실드를 치고 있더라고. 그리고 정청래가 영악한 사람이어서 정청래가 머리는 나쁜데 그 머리 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잔대가리를 잘 굴려요. 응? 제가 이제 살면서 경험을 해보면은 진짜 이제 지적 수준이 높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머리를 큰 데 씁니다. 머리를 큰 데 쓰니까 잔대가리를 굴릴 틈이 없어요. 복만삼님, 김용남은 배수진, 장동혁은 배현진, 조국이는 탈진. 이거 좀 괜찮은데? 김용남은 배수진, 장동혁은 배현진, 조국이는 탈진. 근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 이거는 한 반 정도 성공을 했어요. 복만삼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탈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배탈진, 뭐 앞에 배 누구 이름을 찾아냈어야지. 그죠? 조국이를 보낼 수 있는 뭐 배현진 나왔으니까 뭐가 있어요? 배수진, 배현진 뭐 하여튼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배씨 중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라임을 딱 맞춰줬으면 이건 완벽한 거죠. 그래서 저거 괜찮았어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에요. 배수진, 배현진까지는 괜찮았는데 탈진에서 좀 약간 그죠? 약했어. 응? 그죠? 뒤끝이 약했어요. 그래서 배씨 중에 조국하고 좀 맞을 만한 그런 인물을 조흥래님, 배삼룡 이거 좀 힘들어요. 메일일리님 배수구 이런 것도 힘들어요. 일단 배자하고 진짜가 두 개가 들어가야지. 배자하고 진짜 그 한 단어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 한 단어를 찾아내는 그 집념, 여기서 어떤 그 개그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까지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두나는 뭡니까? 이 배철수, 뱀장어는 또 뭐예요? 뱀장어는 배영만. 와 진짜 이게 이러니까 우리 복만삼님이 사랑을 받는구나. 이게 비슷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신승리를 지금 털레반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확실히 조국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정청래다. 그래서 니들이 조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면은
정청래를 조져야지. 응? 왜 엉뚱한 사람들을 또 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냐. 그리고 아까 그 머리 얘기하다가 이게 큰 머리 쓰는 사람들은 잔머리를 안 써요. 예? 큰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잔머리 쓸 수 있는 두뇌 용량이 부족한 거죠. 근데 큰 머리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런 사람들은 잔머리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잔머리에 능한 거죠. 배국진. 요거는 이제 라임은 맞았는데 배터진. 이거 괜찮았어. 배터진. 배터진. 조질이 배터진. 근데 이것도 확 와닿진 않네. 근데 이제 라임은 이게 이제 배터진이 요게 이제 제일 원하는 수준의 라임을 맞춘 거죠, 지금. 배터진. 요건 약간 어떤 반전도 있고, 그죠? 이름으로 가다가 갑자기 배터진 나오면 약간 반전이 되는 이런 맛도 있고, 라임도 대충 맞고, 조질이 뱉어진다. 의미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뱉어진 하신 분 누굽니까, 오늘? 제가 오늘의 장원으로, 오늘의 댓글 장원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뱉어진이 1등인 것 같아요. 예, 봉숭아님, 배탈진. 요런 게 이제 그 정청래 정신인 거예요. 배탈진. 예? 이거 정청래 정신이냐. 숟가락 얹기. 요게 이제 족구기 정신이에요. 남의 둥지에 알 까는 거. 그러니까 배터진으로 이미 터졌는데 여기다가 배탈진 말도 좀 안 맞고 적당히 이제 숟가락 얹어가지고 나도 묻어가겠다. 요렇게 이게 뻐꾸기 정치 아닙니까? 이게 뻐꾸기 개그예요. 여러분 그건 저 친문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친명들이 그렇게 숟가락 얹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조국이나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은근슬쩍 숟가락 얹어놓고 내가 한 것처럼 배탈진이 뭡니까? 배탈진이 배터진네 그 아류작 아니에요. 뭐 중국에서 오셨어 이거? 예, 아무튼 오늘 왜 자꾸 웃기려고 그래요? 옆으로 빠지게 할 얘기도 많은데 오늘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배멍드는 뭡니까? 이거 배멍드는 차단이야. 배멍든. 예? 우리 저기 경천 A님 배멍든 이거 차단. 이거는 뭐 라임도 안 맞고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이거 배멍든. 이거 차단입니다. 농담이에요. 뭐 그런 정도 가지고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이제 다른 채널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 수준의 유머 감각이죠. 다른 채널을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예. 차한욱 TV에서는 좀 생존이 어려우신 그런 유머 감각이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 정청래 얘기 다시 하죠. 정청래 예. 백거진. 그만해. 그만할래 이제. 그만하고 진지하게 이제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정청래가 그 김어준이나 털레반들이 자기를 공격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 아냐면은 정청래까지 죽으면 문씨 집안은 진짜 대가 끊기는 거야. 패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 정청래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털레반들이 김어준한테 정청래한테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도 자기를 깔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김어준이 못 가잖아요. 사실 올리 조국인데 조국을 지키려면 정청래를 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 입장에서는. 근데 못 가. 왜? 조국도 죽는 판에 정청래까지 이제 나락으로 가버리면은 친문들은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를 절대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정청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조국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어준이나 털레반들이 자기는 못 간다. 나까지 죽으면은 진짜 친문 패족이 되기 때문에 조국을 내가 김용남을 공천을 해서 그저 저승으로 보내려고 하더라도 절대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조국이 날아가면 나한테 더 의지하려고 할 거다라는 걸 저는 이제 정청래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미지 입지 않을 그럴 상황이라는 걸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담하게 나가는 거죠. 최훈님,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현실 인식을 못하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털레반들을 위해서 정청래가 조국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 물론 본인들은 참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겠죠. 정말 정치가 참으로 비정하고 얄궂은 거지. 친문들 사이에서 이렇게
고륙상쟁이죠. 고륙상쟁. 핏줄들끼리 치고받게 싸우는 정청래가 조국의 목을 베리라고는, 조국의 숨통을 정청래가 끊어 놓으리라고는 우리 탈레반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쳐보고 앉아 있는 거지. 지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머스맨 아니라고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몇 주 전부터 답을 다 알려줘도 얘네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방송을 하는 거야. 뭐 간혹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조국이 알면 어떻게 해요? 뭐 정청래가 알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려줘도 못해요, 쟤네들은. 자, 그래서 정청래가 김용남을 공천한 것이다. 그리고 정청래가 조국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오늘 또 증거를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대표가 재보궐 이제 공천 발표를 한 뒤에 의원님 공천을 놓고는 통합형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민주당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혹시 정청래 대표가 공천 얘기를 하면서 뭐 당부하신 게 있을까요?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반드시 이겨라. 열심히 반드시 이겨라. 예. 반드시 이겨라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어제도 통화했어요. 어제도 통화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좀 걱정하시거나 그러시진 않고 이겨라만 강조를 하시나요? 다만 이제 그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그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른바 범여권 통합 내지는 단일화 얘기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뭐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나설 테니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절대 하지 말고 네. 열심히 뛰면 좋은 페이스대로 유지될 것이고 이길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어제 언론 인터뷰나 사실 다 단일화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것을 보고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실제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단일화나 통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끝까지 열심히 뛰어라. 그럼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평택 상황에서는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이른바 정치적인 투쟁, 싸움만 하는 자리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지역적 발전 내지는 그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야말로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평택을 지역을 보면 평택시 전체 면적의 약 60, 70%가 평택을이에요. 정말 넓습니다. 넓군요. 예, 지역구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려면 어떤 때는 뭐 차로 1시간 이상씩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해의 평택항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고덕지구까지가 다 평택을 지역이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고 해야 될 일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잘 준비하면 이번이 뭐 보궐선거라 2년짜리 임기이기는 합니다만 2년 열심히 하면 또 다음에도 또 기회를 주시겠죠. 네, 여기까지 그 김용남 후보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어제도 정청래랑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기고 돌아오라. 꼭 이기고 돌아와라. 이게 이제 정청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김용남 의원에게 지금 이제 전적으로 맡긴 거죠. 그리고 김용남 의원이 본인이 단일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 문제 이슈는 생길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단일화 이슈가 생길 수 있냐면은 새 후보의 보수 후보 뭡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경우, 그러면은 두 후보를 합쳐서 지지율이 30%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볼 문제야. 근데 저는 황교안이 후보 단일화 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20%대가 나오고 유이동 후보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20% 초반이 나오고 황교안이 10%대 초반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정도 격차면은 단일화를 하면 유이동이 무조건 이기는 판이 돼.
그럼 황교안은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좀 붙어가지고 지지율이 뭐 뒤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뉴스공장 여론조사에서도 황교안이 한 10%대, 그 다음에 유이동이 20%대가 나오는데 두 후보가 붙어서, 그러니까 부산 갑은 좀 상황이 달라요. 보니까 딱 붙었어 지금. 한동훈하고 박민수가 딱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10%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 유이동하고 그죠?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화를 하면은 무조건 유이동이 이기는 단일화가 돼요. 그걸 굳이 왜 하겠어요? 지금까지 선거하면서 돈 쓴 게 있는데. 그리고 10%면은 선거 비용의 절반, 15%를 득표하면 선거 비용의 전부 100%를 정부에서 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은 황교안은 지금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선거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이기기도 힘든 단일화를 해가지고 선거비 쓴 거 본인이 다 독박 써야 되고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이 판을 못 읽더라고. 뭐 정치를 잘 모르니까 못 읽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이동하고 황교안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번 평택 보궐선거는 오자 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오자 구도에서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는 30%를 득표하면은, 오자 구도에서는 30% 이상 득표하면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분위기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합니다.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일단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 김용남 후보가 30% 이상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돌린 여론조사에 김용남 후보가 3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고예요. 무조건 고야. 조국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30%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뭐 조국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구도가 확정이 돼버리면은 이길 후보에게, 그게 이제 조국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유권자에 의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길 쪽으로 표가 쏠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 생각은 이거예요.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면, 1등이 나오면은 결국은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쪽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당선 가능한 후보한테 표를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는 사람은 무조건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 선거 막바지에 가면은. 그래서 30% 이상을 지금 득표를 여론조사에서 나오게 된다. 김용남 후보가. 그럼 김용남 후보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응?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지. 그리고 정청래가 이걸 가지고 이제 마치 정청래가 김용남과 조국을 단일화시킬 것처럼 김용남 의원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단일화를 하라고 압박한 게 아니라 중앙당에서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김용남 후보를 중앙당에서 도와준다고 했지, 중앙당에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즉 단일화에 대한 선택권도 김용남 후보에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정청래가 얘기했듯이 반드시 이겨서 돌아오라는 게 정청래의 메시지인 거야. 털레반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정신승리 해봐야 정청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김용남이 이길 사람이기 때문에 김용남을 공천을 한 거고, 이길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는 얘기예요. 즉 오자 구도로 가는 게 유리하면 오자 구도로 가서 이기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가 되면은 단일화를 해서 이겨라.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이제 초반이잖아요. 이번 주에 여론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 초반인데 일단은 지금 1위를 김용남 후보가 벌써 하고 있어요. 김용남 후보는 지금 시동도 안 건 상태야. 그런데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있잖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 그래서 적어도 평택 지역에서 민주당 저는 후보를에게 투표할 유권자들이 3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오자 구도에서도 4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조국은.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이 최고치예요. 열심히 뛰었고, 먼저 이제 그 선점 효과라는 게 있잖아. 먼저 알박기 하고, 선거운동하고, 뭐 평택군 하고, 2번 절하고, 다니면서 계속 뭐 어그로인지 화제성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전국적인 인지도를, 아, 조국 평택에 출마한다. 이거는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평택군 얘기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2번 절하는 바람에 욕은 많이 먹고 있지만은, 어쨌건 조국이 평택을 출마한다라는 걸 모르는 유권자들이 없어. 그리고 김용남 후보와 조국의 인지도 차이를 놓고 보면은 절대적으로 조국은 뭐 전국급 어쨌건 인지도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근데 김용남하고 뭐 인지도 면에서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위치에 있잖아. 그래서 조국은 지금 지지율이 최고치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최고치고 김용남은 최저치예요. 지금이 최고가 아니고 최저치인 거야. 그럼 앞으로 조국은 떨어질 일밖에 없고 김용남은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김용남이 1위를 하고 있으니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날 거다. 네, 김김님, 네, 감사합니다.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봅니다. 그래서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김용남의 지지율은 더 크게 벌어질 것이고 김용남의 지지율이 높으면 후보 단일화해서 나쁠 게 없죠. 그죠? 후보 단일화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김용남이 확실하게 조국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후보 단일화를 왜 안 합니까? 그거를 당연히 해야지. 저는 그 상황 되면 후보 단일화 하라고 그럴 거예요. 오자구도보다는 후보 단일화 된 게 훨씬 더 유리하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김용남 후보의 지지율을 열심히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남이 치고 나가면은 그때는 후보 단일화 하자. 김용남 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경선을 하면 민주당 지지층들하고 경선에서 붙는 건데 중도층하고 왜 못 이깁니까? 조국을. 제가 볼 땐 이겨요. 오자 구도에서도 이기는데 왜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계속 후보 단일화 한다. 물론 뭐 지금이야 뭐 지금부터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열심히 하겠다. 내가 당선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되 후보 단일화를 막을 필요는 없어요. 계속 문을 열어놔라. 후보 단일화 문제는. 문을 열어놓고 조국을 미리 보낼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선거하기 전에.